자, 오늘 제가 복제 2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종이, 필기도구, 다이어리 옆에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복제를 함으로써 이 유산화라는 일을 크게 나에게 권리소득을 주는 큰 시스템으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산화여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유산화라는 일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일인지 전반적인 맥락은 알았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쵸?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는 알겠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아마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유산화 사인업 했어요. 나 그래, 나 한번 해볼래.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막 부푼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내일부터 당장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난 그냥 제품만 천천히 먹다가 그냥 사업은 천천히 할래. 그러신 분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면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이런저런 막 상생의 나래를 피다가 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나 진짜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다행인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성공자 분들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대요. 그리고 또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이아분들, 성공하신 분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매뉴얼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하여 성공 매뉴얼이에요. 복제 매뉴얼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공의 8단계. 이 8가지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부터 차례차례 얘기를 할게요. 갈 길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뭘까요? 바로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1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뚱그름 같은 소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내 인생에서 할만하니까 내가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만났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했지 뭐 이걸 꿈과 목표까지 설정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신 분만이 단단하게 이 사업을 지속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유산화로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탄탄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산화라는 일 처음 해보시죠. 네트워크라는 일 처음 해보시죠. 다른 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 수입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 유산화 일이 굉장히 어색해요. 낯설고 그리고 그 낯섦이 어떤 걸로 와닿냐면 너무 어렵다.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당장에 내가 저기 가서 저 일하면 나 당장 돈 버는데 그냥 저거 할까?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유산화 왜 해? 돈 좀 벌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왜 유산화여야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꿈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조금 더 지금 더 여유 있는 삶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방금 우리 은미 리더님이 얘기한 거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구체적이었죠. 그런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되도록이면 항목별로, 되도록이면 정말 구체적으로 나의 아이에게 어떤 삶, 어떤 하루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은지 그런 걸 두려움 없이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란 스폰서님 잘하는 거 뭐예요? 현실 점검. 나의 지금, 나의 지금의 삶, 나의 남편이 벌어오는 삶, 내가 알고 있는 일로서 내가 이 삶을 꾸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진짜 냉정하고 아니, 못해 라는 자기 고백을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나는 유산화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볼까? 한번 해볼까?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해볼까? 해볼래. 나 유산화로 한번 해볼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마음을
딱 먹으셔야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꿈에 대해서 생생하게 시각화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꿈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방금 했었던 미래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얘기를 쓰다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은미 리더님의 모습이 그려졌죠. 은미 리더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막 그려지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젤리에서 하는 거 마이 소리를 적어라, 상식 리스트를 적어라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1단계를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1단계의 꿈에 관한 것들을 여기저기 적어 놓으시고 시각화하시고 다이어리에 적으시고 꿈판도 만드시고 하면서 눈에 띄는 곳에 놓으세요. 그러면서 유산화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 꿈판을 보시고 오케이,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거였지. 그리고 이거를 살기 위해서 내가 유산화를 선택했지. 그거로 항상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꿈이 명확해지셨다면 그 다음에는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수치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젤리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5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나는 일주일에 얼마를 버는 삶을 살 것인가를 정하세요. 어떤 직급 같은 거 모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원스타 다이아예요. 5년 후에. 그러면 그 5년 원스타 다이아를 목표로 거꾸로 내려오세요. 자, 그러면 4년 차에는 나는 루비 에메랄드. 근데 우리 젤리에서는 3년 안에 모든 목표 이루기로 했죠. 그러니까 3년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럼 2년 후에는 나는 골드, 에메랄드, 루비.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나는 골드. 그러면 그 1년 동안 나는 골드를 또 잘게 쪼개서 중간중간에 직급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달달이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에는 매주 한번 25불씩 한번 벌어보는 거. 매주 5만 원씩 벌어보는 거. 그 시작으로 나의 꿈까지 차근차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자, 1번이 된 후에 두 번째 2번이에요. 적으세요. 바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과 결단은 달라요. 결심은 그냥 내가 한번 해볼래라는 마음이고 결단은 행동이에요. 자, 제가 4가지 결단, 필요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을 애용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해요. 제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 매달 쓰고 나의 몸을 변화시키고 경험치를 만들고 그걸 전하겠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배우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트워크 안 해보셨죠? 처음 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결단, 시간을 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젤리에는 부업자분들도 많으시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그리고 요가 선생님, 영어 선생님 3잡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산화를 선택한 1번이 분명해지니까 저는 시간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 못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야 하고요. 그것을 나는 일주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겠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시간을 쓰겠다. 2시간 시간을 쓰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행동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유산화는 결국에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명을 선택하겠다. 일주일에 몇 명을 선택해보겠다. 블로그를 일주일에 몇 번을 작성을 해보겠다. 강의를 하루에 몇 개를 들어보겠다. 그런 일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보겠다라는 행동에 대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게 없으셨을 때는 여러분들 뭘까요? 아인슈타인이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죠. 나의 행동,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미친 짓이다. 인세니티.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결단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결단들, 이런 결단들을 하기 위해서 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줌 미팅, 강의, 젤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참여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명단 작성은 사실 여러분들이 유산화에 대해서 전달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떠올라요. 내가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지면 우리 엄마도 좀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누구도 이걸 먹고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얘도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단이에요. 어쨌든 유산화라는 거는 인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명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명단에 대해서만 한 1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명단은 내가 꼬실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자,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도 검증을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진주를 찾아낼 그런 시간이 저한테도 필요하죠. 기회가 필요하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아까 유란 스폰서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을 검증하고 또 의향이 있는지 지금 인생에서 어떤 타이밍에 왔는지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명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미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쟤는 돈 잘 버니까 필요 없어. 쟤는 영양제 관심 없어. 여러분들 이런 걸로 따지면 저는 유런숙 선생님이 아예 명단에서 아예 제외를 했을 거예요. 저는 맨날 옴, 뭐 샨티 뭐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돈도 관심 없어. 뭐 그러던 사람인데 근데 저 지금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인생에 어느 선상에 왔는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전 명단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없는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있어요. 있다라는 걸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명단까지 했어요. 4번이 뭐예요? 그럼 명단만 적고 끝! 아니죠. 초청을 하고 만남을 가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뭐예요? 미팅을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죠. 흔히 미팅을 잡는 걸 두려워해요. 왜? 왜 그럴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아까 얘기를 했듯이 명단에 적었다고 이 사람들을 내가 다 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필터링이 돼야 돼요. 그 필터링을 다른 말로 하면 거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옷가게를 열어놨고 손님들이 들어와요. 그럼 손님들이 다 사가요. 그리고 옷을 안 사간다고 상처받고 저 사람 다시는 안 먹고 이러세요?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가는 사람도 있고 안 사가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살 정도는 아니야. 나중에 다시 와서 볼래 하고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프로세스화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yes, no, 아니면 maybe 셋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확률이에요. 자, 우리가 10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중에서 3%가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13%가 적극적, 68%는 보통, 13%는 부정적, 3%는 매우 부정적이래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10% 내가 10명을 만났을 때 1명 정도가 나 해볼래 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4, 5명을 한번 컨택을 해본 다음에 나 일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 확률을 믿으시고 거절에 대한 극복을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100% 거절을 당합니다. 저도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그 안에서 너무 진주 같은 파트너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거절의 극복 방법은 아까 유란 스폰서님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자, F가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eel, 나도 이해해. 너가 말하는 게 뭔지 나도 이해하고 인지해.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felt,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그렇게 느꼈었어. 그 다음에 found, 그런데 내가 해보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니까 너도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다시 한번 초대를 할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다시 원래대로 관계를 진행하세요. 틀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4번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케이 한번 만나볼게라고 예스한 사람들한테 5번을 해야 돼요. STP, 쇼더 플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연습하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돼? 그리고 유산하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그리고 보상은 어떤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쇼더 플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대1. 내가 그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2대1이 있습니다. 2대1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 나보다 경험이 있고 성공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폰서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2대1 이 미팅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예요. 홈미팅이나 아니면 본사 시스템 이런 데 초대를 하는 건데 사실 젤리 홈미팅에 초대하면 그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희가 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홈미팅들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쇼더 플랜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유창하게 막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엄청 잘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진심. 그리고 강력한 클로징. 저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은 다 설명을 해놓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고서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클로징을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하자. 난 너랑 진짜 하고 싶고 너 정말 잘할 것 같고 만들어보자. 우리 3년 안에 뭔가를 해보자. 하고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손을 내밀어야 잡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쇼더 플랜을 했습니다. 6번이에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6번은 후속 조치예요. 팔로우업. 팔로우업, 후속 조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하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결정을 하기까지 후속 조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통계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후속 조치는 먼저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돼요. 야, 그거 대박인 것 같아. 나 해볼래 하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 딱 한 명 있었어요. 동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계래요. 사람들이 뭔가를 듣고 되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막 흥분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48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래프가 확 내려간대요. 난 못해. 이거는 어떤 실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서 생각해봤어? 나랑 다시 얘기해보자. 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yes, no가 나오겠죠. yes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 해볼래. 그럼 3BC로 할래? 젤리에서는 무조건 3BC지만 1BC로 해볼래? 아니면은 야, 나 상황이 별로야. 나 소비자 가입할래. PC 회원으로 할래. 나 제품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회원 가입은 별로야. 그러면 그냥 일반 소비자, 일반 고객으로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10%는 못 받아? 하면 되잖아요. 그쵸? 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maybe later?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FFF. 그거를 하시고 다시 신뢰를 쌓으면 되죠. 상처받고 그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결정한 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이 사인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나 일 다 했어 하고서는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산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팔로우, 사업 결정 후에 후속 조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무엇을 하시냐면요.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이랑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분의 결단의 정도를 확인하세요.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인지, 빨리 하고 싶으신 분인지, 천천히 하고 싶으신 분인지, 그거에 맞게 우리 1번 있죠? 꿈과 목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카톡에 초대도 하시고, 그 다음에 JST도 한번 안내를 해주시고, 제이에서 하는 프로세스, 뭐 그룹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7번째예요. 자, 상담, 카운셀링입니다. 사업을 하기로 했고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나시게 돼요. 그것들을 상담을 하셔야 되는 누구랑 해야 될까요? 무조건 스폰서랑 해야 돼요. 무조건 스폰서랑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스폰서랑 소통을 많이 할수록 잘해요. 무조건 스폰서랑 일하는 일이지 형제 라인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형제 라인하고는 서로 으쌰으쌰 응원만 합니다. 그리고 자, 상담은 누가 요청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스폰서가 왜 안 알아줘?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스폰서에게 기대하는 순간 이 일은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스폰서와 무조건 소통하시고 상담하시고 먼저 요청하세요. 그거를 매뉴얼화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8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를 복제하시면 돼요. 이 일은 이걸 반복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요거 다 한 번씩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 되게
끝까지 잘 맞죠? 자, 1번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 제1에서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왜냐면 유란 스폰서님이랑 저랑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꿈과 목표 설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2번 뭐예요? 결단. 3번 명단 작성. 근데 이거 명단 작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스폰서랑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초청과 만남. 5번 뭐예요? STP, 쇼더 플랜,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후속 조치. 후속 조치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오케이, 좋아요. 7번 뭐예요? 상담. 카운셀링. 이거는 누구랑 한다? 스폰서가 한다. 스폰서가 나한테 다가와주기를 기다린다? 아니다. 내가 안 된다. 요청한다. 그쵸?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뭐 한다? 이 과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단계까지 내려가는 거 우리 무조건 다 해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